안녕하십니까? 시니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청춘만세 정보만세입니다. 기초연금을 문제없이 잘 받다가요, 갑자기 탈락해서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꼭 기억해야 될 대표 사례 8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집을 팔아 현금화해서입니다. 집을 갖고 있는 것과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은 소득 인정의 차이가 엄청 큰데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요. 만약에 집을 갖고 있는 경우는 공시지가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시지가 6억이다 이렇게 되면 이 6억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공제금액이 1억 3,500만 원을 빼줘요. 요 6억에서 1억 3,500만 원을 뺀 금액에 곱하기 연리 4%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15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집 공시지가 6억 원을 갖고 있는 서울에 계신 분의 소득 인정액은 155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 집을 팔아서 현금화했어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6억이면 매매가를 약 8억이라고 보면은요. 이 집을 팔아서 현금화하면은 이제는 일반 재산이 아니고 금융재산이 됩니다. 일반 재산인 경우는 서울에 계시면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주지만 이 금융재산이면 공제금액이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8억 원에서 2천만 원을 빼주면 7억 8천만 원이자 여기에 곱하기 연리 4% 나누기 12개월 하면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는 금액이 260만 원이 됩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공시지가 6억의 일반 재산으로 계산할 때 하고 팔아서 현금 8억 원으로 계산할 때 보면 이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소득 인정액이 155만 원으로 계산되는데요. 집을 팔아서 현금화하면 소득 인정이 무려 260만 원으로 계산돼요. 이 차이 금액이 105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갖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상속을 받으시거나 또 증여를 받아서 재산이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1,000만 원을 상속이라 증여받았다 그러면 소득 인정의 증가가 얼마 되면 33,330원이 되고요. 5천만 원을 받았다 하면 16만 6천 원 정도가 늘어나고요. 1억 원을 받았으면 33만 원, 3억 원을 받았으면 99만 원, 5억 원을 받았으면 166만 원, 10억 원을 받았으면 330만 원이나 되는 돈이 소득 인정액이 증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재산이 늘어나면요. 소득 인정액도 같이 늘어나서 기초연금 받을 때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상속이나 또는 증여 금액으로 인해서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또는 탈락되더라도 그 대신에 재산이 많이 증가했으니까 꼭 나쁜 일이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소득 인정액 계산할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인데요. 정기예금 이자를 한꺼번에 받아서입니다. 이자 적용을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이자를 수령하면요. 다음해 4월달부터 1년 동안을 반영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을 어떻게 하냐 하면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금융재산이잖아요. 이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빼주고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에서 소득 인정을 계산하고요. 이자는 따로 계산합니다. 이자는 이자 소득으로 따로 계산하는데요. 이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전년도 이자 수령액에서 이 4만 원 곱하기 해당 개월수, 만약에 12개월 만에 받는다 그러면 곱하기 12개월하고 24개월치를 받는다면 곱하기 24개월치라는 걸 뺀 금액에 나누기 12개월에서 이자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소득 인정을 계산해서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자를 1년마다 받는 경우고요. 두 번째로는 2년 만기 정기적금 들 수도 있잖아요. 2년마다 받는 경우 또는 3년 만기 이자를 3년마다 한 번 받는 경우를 갖다가 계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자를 1년마다 수령하는 경우인데요. 정기예금 1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 1억은요. 금융재산으로 계산해서 소득 인정액으로 26만 6천 원 계산이 돼요. 그리고 이자 소득을 연리 4%를 받으면 매년 받은 29만 3천 원이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소득 인정이 55만 9천원 계산됩니다. 네, 이자를 1년마다 매년 수령하니까 1년차나 2년차나 3년차나 4년차, 5년차 매년 똑같이 55만 9,990원이 소득 인정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이자를 2년 만에 수령을 해요. 그럼 정기예금 1억 원 소득 인정액으로 26만 6천원 계산되고, 자, 이자 소득은요. 받은 게 없으니까 0원입니다. 그럼 1년차의 소득 인정 합계는 26만 6천원이에요. 상당히 적죠. 자, 2년차에는요. 정기예금은 계속 똑같이 26만 6천원입니다. 자, 이자 소득 2년치를 받았죠. 그러면 58만 6천원이 돼요. 그럼 2년차의 소득 인정액은 얼마입니까? 85만 3천원이 됩니다. 1년차보다 거의 한 60만원이 소득 인정이 늘어나고요. 자, 3년차에는 다시 26만원 줄었다가 4년차에는 이자를 받으니까 또 85만원, 5년차에는 26만원 줄었다가 6년차에는 이자를 2년치를 받으니까 8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3년마다 한 번씩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3년마다 한 번씩 받는다 그러면, 자, 정기예금의 소득 인정액은 26만 6천원 똑같습니다. 자, 이자 소득은요 1년차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1년차의 소득 인정 합계는 26만 6천원이고요. 자, 2년차에도 이자 받은 게 없죠. 소득 인정 합계가 26만 6천원이에요. 자, 3년차에는 이자를 갖다 3년치를 한꺼번에 받았잖아요. 그럼 얼마로 계산됩니까? 88만원 계산돼요. 그리고 3년차의 소득 인정 합계는 114만원이 되고요. 자, 4년차, 5년차는 소득 인정 합계가 26만 6천원이 됐다가 6년차에는 3년치를 한 번 받은 이자 소득이 한꺼번에 가만히 돼가지고 소득 인정액이 1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자를 1년마다 수령하는 거하고 이자를 2년마다 수령하는 거, 이자를 3년마다 수령하는 것이 해마다 소득 인정 합계 금액이 달라요. 이렇게 이자를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연도별 소득 인정이 다르기 때문에 잘 계산해 보시면 기초연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자를 1년마다 받는 것이 좋은지, 또는 이자를 2년마다 받는 것이 좋은지, 또는 이자를 3년마다 받는 것이 좋은지 나에게 가장 유리한 이자 수령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요. 이 지방으로 이사를 해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반 재산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지역별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만약에 대도시, 특별시라든지 광역시의 구라든지 여기에 도농, 복합군 포함하고요. 또 특례시라고 고양, 수원, 용인, 창원에 사시면 일반 재산에서 공제를 1억 3,500만 원을 해줘요. 그리고 중소도시에 사시면 도의 시나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농어촌, 도의 군에 사시면 7,2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부인데 만약에 한 분은 대도시에 주민등록지가 있고 만약에 한 분은 농어촌에 주민등록지가 있으면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분 가장 유리한 이 대도시 1억 3,500만 원만 공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따로따로 공제해 주지 않고 한 번만 공제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제액에 따른 소득 인정의 차이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만약에 대도시에서 중소도시 이사 갔다. 그러면 대도시에서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받다가 중소도시에서 8,500만 원밖에 공제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소득 인정이 얼마가 늘어나냐면 16만 6천 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 만약 농어촌 이사 갔다. 그러면 1억 3,500만 원 공제받는 거에서 7,250만 원밖에 공제를 못 받으니까 소득 인정액이 20만 8천 원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똑같은 일반 재산이라 하더라도요.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최종 소득 인정액이 약 16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요. 가구 구성원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부부가구인데 단독가구로 변경됐다 이러면 이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364만 8천 원인데요.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28만 원이에요. 이 차이가 136만 8천 원 차이 나거든요. 만약에 부부가구인데 소득인정이 300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다 받으시다가 만약에 단독가구가 되시면 선정기준액이 228만 원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탈락하시고요.
이 반대 경우도 발생합니다. 만약에 단독 가구의 선정기준이 228만 원인데 소득 인정액이 280만 원 탈락했더라도 부부 가구 되시면 선정기준액이 364만 8천 원 올라가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두 분 다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요. 이 부부 중 한 분이라도 공적연금 수령자가 되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적연금이라 그러면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을 뜻하겠습니다. 만약에 부부 중에 한 분이 기초연금을 받았어요. 받고 있었는데 나머지 한 분이 공무원이셨는데 이분이 퇴직을 하시면서 공무원연금을 받겠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로는요. 이 보험개발원 가격 기준으로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를 구매하시거나 또는 공동 명의한 경우 이런 경우는 무조건 탈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로는요. 고급 회원권을 보유한 경우도 탈락하는데요. 고급 회원권이라 그러면 골프 회원권, 요트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고급 체육시설 회원권인데요. 이렇게 고급 회원권을 보유한 경우는 무조건 탈락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초연금 받다가 갑자기 탈락하는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내용을 좀 기억하셨다가 억울하게 탈락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요. 이메일 주소 종일바2@naver.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니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청춘만세 정보만세였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